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카이 부동산 투자 그리고 스카이 UTV의 최천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들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준비한 것은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난 한 주간을 모아서 미국의 부동산 관련 뉴스, 제 개인의 의견이지만 의미 있었던 그런 주요 기사들을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외의 뉴스, 말이 그 외의 뉴스지만 부동산을 제외한 정치, 경제, 사회, 특히나 이민 이슈와 관련돼서 최근에는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연일 보도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 중에서 좀 의미 있어 보이는 그런 내용들을 좀 뽑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린 그런 자료의 원천은 영어 원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해석자에 따라서, 번역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뉘앙스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의미 전달이 될 수가 있겠지만 가급적 저의 그 경험과 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원문의 기사의 내용, 의도에 가깝게 번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어떤 설명들을 곁들여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주요 지역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미국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조금씩 증가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에서 여러 투자자분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미국에서도 사실은 50개 주나 되는 굉장히 드넓은 곳이지만 부동산 시장을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최근까지도 특히나 코비드-19 이후에 계속해서 거래가 빈번해지고 또 투자자들이 계속 몰리고 있는, 아직도 그 열기가 식지 않은 주요 지역들을 선정해서 지역 분석과 또 때에 따라서는 적절한, 굉장히 리즈너블한 가격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동산 매물들에 대해서 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회사가 있는 지역이 캘리포니아주의 LA이다 보니 LA에 관련된 그런 지역 분석 그리고 또 지역 부동산 매물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또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사실 한국과 미국이 세부적으로 다른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아마도 그 중에서는 이제 얼만큼 대출을 안고 그리고 집을 사느냐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저희 회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의 비용을 가지면 얼마의 이자율로 이 A라는 특정 부동산을, 프로퍼티를 매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분석도 또 같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한 주간 10월 10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의 주요 소식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 기사는요, 사무실 공간의 주거용 전환 증가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10월 14일자 뉴욕 포스트 기사인데요. 팬데믹 이후에 원격 근무가 일반화되면서 사무실 공간의 수요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도시에서 사무실 공간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과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물류창고랄지 냉동창고 등의 이용률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미국 뉴욕, 워싱턴 DC,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주요 도시들이 이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주거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되면서 부동산 투자 기회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ADU나 JADU 정책 등과 같이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존 주거 공간의 효율적인 사용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투자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기사는 미국 남부 지역과 서부 지역 주택 시장의 열기 부족 에 대한 내용입니다. 뉴욕 포스트 10월 10일자 기사인데요. 남부 지역과 서부 지역이 최근 주택 시장에서 다소 열기가 식고 있다는 주된 내용입니다. 리얼터닷컴의 데이터에 따르면 주택 공급이 증가하면서 남부 지역에서는 구매자 수요가 줄어들었고, 서부 지역은 높은 주택 가격이 구매자들을 즉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은 미국 주택시장에 투자 시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2024년 9월 기준으로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주택시장 상위 20이라는 내용의 자료가 리얼터닷컴을 통해서 나왔는데요. 10위까지만 모아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지명이 많이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매사추세츠, 그다음에 오하이오 정도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많이 익숙한 그런 지역들은 많이 가격들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곳들이 좀 더 가격 상승의 여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간 가격대를 보시면 상당히 낮습니다. 20만 불대부터 50만 불대까지 있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요, 뉴욕시 주거용 부동산 시장 회복세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10월 16일자 뉴욕 포스트 기사이고요. 뉴욕시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 가을을 맞아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전형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제 주택 시장이 가을이 되면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기 마련이죠. 계절적인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1676건의 주택이 계약되어 전년 대비해서 26.4%가 증가했고, 특히 뉴욕 맨하튼 지역에서는 28.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보도입니다. 이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지속적인 상승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네 번째 기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단독주택 건설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내용인데요. 10월 18일자 로이터 기사입니다. 9월에 미국 단독주택 건설이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전체적인 주택시장의 건축 허가는 여전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단독주택 건축 허가는 0.3% 증가에 그쳤고, 전체 주택 허가 수는 감소했는데요. 이로 인해 건설 관련 업계는 다소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투자자들은 건축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기사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사인데요. 부동산 투자자들의 수익률 상승이란 내용의 기사입니다. 10월 19일자 비즈니스 인사이더 기사인데요. 최근 필라델피아와 미시간주의 워렌 같은 도시에서 부동산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크게 상승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지역에서는 수익률이 무려 38%까지 상승한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수익률 상승의 원인은 몇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저렴한 편이었지만 최근 몇 년간의 개발과 인프라 확장으로 인해 부동산 가치가 급격히 상승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두 번째로 대기업 이전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이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등 새로운 경제 기회가 생기면서 인구 유입이 증가했고, 이는 주택 수요를 촉진시켰습니다. 다음으로 필라델피아는 의료 및 교육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워렌의 경우 자동차 산업의 부활과 연관된 경기 활성화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큰 호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도시들은 앞으로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주목받고 있고, 향후 몇 년 동안은 추가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지난 한 주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언론에서 보도된 미국의 부동산 정책 외에 다른 이슈들, 정치나 경제나 복지, 이민 정책과 관련된 주요 뉴스를 모아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2024년 대선 캠페인 트럼프와 해리스의 미시간 방문. 이것은 이제 10월 18일자 AP 뉴스이고요. 2024년 11월 5일이죠.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미시간주에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미시간주는 대선에서 매우 중요한 스윙 스테이트로 이 지역의 표심이 대선 결과를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 정책을 강조하면서 특히 제조업과 관련된 일자리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복지 정책과 환경 정책을 강조하면서 노동자 계층과 소수인종 커뮤니티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이 지역의 자동차 산업 노동자와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미국 대선의 향방은 갈수록 오리무중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점점 여론 예측과 실제 결과의 차이에 오차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선 당일까지 누가 말실수를 덜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다만 최근에 발생한 재난에 대한 대처나 현 정권의 부통령으로서의 역할은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을 낮추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기사는 미국 경제지표 상승에 대한 내용을 다룬 로이터의 10월 18일자 기사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기술주와 넷플릭스의 실적 호조가 이를 가능케 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와 S&P 500 지수가 넷플릭스의 강력한 실적 발표와 기술주 상승에 힘입어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넷플릭스는 3분기 실적에서 구독자 수가 크게 늘었고, 주요 원인으로는 넷플릭스의 글로벌 확장 전략과 새로운 컨텐츠 라인업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애플, 구글 등 주요 기술주들의 주가 상승도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기업들의 강력한 실적이 향후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준다고 보고 있고, 이로 인해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활력을 찾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이민자들의 법적 권리 보호 논란에 대한 내용입니다. 로이터의 10월 17일자 기사인데요. 펜실베니아주 모샤논 밸리 처리센터에 수용된 이민자들이 뉴저지에서 진행되는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가상법정 출석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참고로 이 센터는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인 ICE가 사용하는 구금시설 중 하나입니다. 주로 이민자 구금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ICE의 정책은 이러한 가상 출석을 금지하고 있고, 이민자들의 법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많은 법정 절차가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민자들에게는 이러한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서 차별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민 정책 전반에 걸쳐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면서 이민자들의 인권 보호 문제가 다시금 대두되고 있다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트럼프의 대량 추방 계획 발표에 대한 기사입니다. 더 타임즈의 10월 15일자 기사이고요. 그 내용을 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콜로라도주 오로라에서 열린 집회에서 자신이 재선에 당선이 되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대량 추방 계획을 실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말 그대로 불법 체류 이민자들을 대규모로 추방하겠다는 내용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 문제를 자신의 재선 캠페인의 핵심 이슈로 삼고 있습니다. 그는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의 경제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국경 안전 강화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의 정책은 이민자 커뮤니티와 인권 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향후 대선 캠페인에서 이민 문제는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조정 계획에 대한 내용을 다뤘는데요. 결론적으로 급하지 않다. 로이터의 10월 18일자 기사인데,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의 라파엘 보스틱 총재가 금리 조정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스틱 총재는 미국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표는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향후 금리 정책 변화가 경제 성장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요, 미국의 대표적인 부동산 핫스팟 지역, 아직까지도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네바다의 라스베이거스와 조지아주의 애틀란타, 그리고 텍사스의 어스틴, 이렇게 세 도시의 최근 부동산 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 라스베이거스입니다. 라스베이거스는 낮은 세금과 주거비용 덕분에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네바다주는 소득세가 없어서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같은 고비용 지역에서 이주해 오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원격 근무가 활성화되면서 큰 공간과 저렴한 주거지를 찾는 사람들이 라스베이거스로 몰려들었고, 이에 따라서 주택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대표 지역을 말씀드리면 서머린과 핸더슨이 있습니다. 서머린 같은 경우 라스베가스 서부에 위치한 고급 주거 지역으로 가족 단위 이주자들이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핸더슨의 경우 다운타운에서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교육 환경이 좋은 곳으로 주거와 업무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 최근 몇 년간 많은 투자자들이 라스베이거스에 관심을 가지며 임대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는 지금도 매력적인 투자처로 주목을 받고 있고, 다운타운 라스베이거스는 문화와 상업적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젊은 층과 예술가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는 그런 추세 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지역은 조지아주의 애틀란타입니다. 애틀란타는 최근 몇 년간 기술, 금융, 영화산업 발전과 함께 많은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그에 비례해서 인구 유입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특히 첫 주택 구매자와 젊은 가정들이 많이 이주해 오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원격 근무가
확산이 되면서 애틀란타의 그 교외 지역으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고, 그 결과 주택 수요도 급격히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버크헤드 같은 지역은 고급 주택지로 부유한 가정과 사업가들이 선호하고 있고요. 미드타운은 활기찬 상업 중심지로서 젊은 전문가와 예술가들이 몰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알파레타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스타트업과 기술 기업들이 많이 몰리고 있으며 최근에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애틀란타는 투자자들에게도 큰 기회를 제공하는 도시이고요. 주택시장은 여전히 뜨겁고 임대시장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3년에서 5년 정도 투자 매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어스틴, 텍사스주의 도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스틴은 최근 몇 년간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도시 중에 하나로서 많은 기술 기업들과 스타트업들이 이곳에 자리 잡으면서 실리콘 힐즈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테슬라, 애플, 구글,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대기업들이 오스틴으로 들어오면서 고소득층 이주자들도 크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코비드-19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오스틴은 주택가격 상승률 또한 미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다운타운 어스틴은 IT 전문가들과 창업가들이 몰리면서 고급 아파트가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스트 어스틴은 예술가들과 젊은 창업자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 있는 지역으로 활기찬 문화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시더파크, 이곳은 가족 단위 이주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교외의 지역으로서 훌륭한 학군과 빠르게 성장하는 주거 환경을 자랑합니다. 어스틴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임대 수익률이 높아서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적인 곳으로 떠오르고 있고, 특히 젊은 층과 기술 인재들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론적으로 라스베이거스, 애틀란타, 어스틴 이 세 도시는 모두 코비드-19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도시들은 인구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향후 3년에서 5년 정도 주목해야 할 부동산 시장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이 됩니다. 이번 영상은요, LA 부동산 시장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미 많이 알려진 내용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이번에는 그 컨셉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좋은 학군 상위 5위 지역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얼바인이나 토렌스 지역,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특히 학군은 미국 현지에서도 자녀 교육을 중요시하는 가족들이 많이 선호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지역의 중간 주택가격과 주요 특징, 범죄율, 평균 가구 소득 등에 대한 지역 정보도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 지역은 팔러스 버디스 페닌슐라인데요. 이 지역은 아름다운 해안선과 그리고 언덕이 특징인 고급 주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뛰어난 학군과 함께 안전하고 조용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베드 2베스 주택의 중간 가격은 약 259만 9천 달러입니다. 매우 높죠? 이러한 높은 주거비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족들이 이 지역의 우수한 학교와 학군, 생활 환경 때문에 이주하고 있습니다. 이 팔러스 버디스 페닌슐라 유니파이드 스쿨 디스트릭트는 LA 카운티에서도 손꼽히는 매우 좋은 학군으로 알려져 있고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매우 높고 다양한 교회 활동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렌초 팔러스 버디스의 지역 분석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준 인구는 42,726명이고요. 그리고 이 인구수는 지난 2000년 이후에 마이너스 1.5%입니다. 크게 변동이 없었다는 얘기겠죠. 2022년 예상 중간 가계소득은 16만 4,958달러입니다. 2000년에도 꽤 높았어요. 9만 5천 불, 거의 10만 불에 육박했었고요. 비교해보자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9만 1,551불이 중간 가계소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주자 평균 연령이 50.9년, 50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중장년층의 높은 고소득자 위주로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캘리포니아의 평균 연령은 37.9년입니다. 이 지역의 예상 1인당 추정 소득은 83,918불이고요. 중간주택 총 임대료는 3,284불로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생활비 지수는 144.8, 참고로 미국 평균은 100입니다. 그래서 매우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 지역의 빈곤 거주자 비율은 4%입니다. 매우 낮죠? 그만큼 보안이 매우 잘 돼 있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인구 구성비를 보면 백인이 46%, 거의 절대적인 수를 보이고 있고 거기에 못지않게 아시안도 32.6%, 그 외에는 히스패닉 그리고 다인종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범죄 지수는요 83.5입니다. 미국 평균이 246.1이었음을 감안할 때 극히 낮은 수치라고 보고요. 2위를 차지한 라카냐다 프린트리치 지역입니다. 일단은 커뮤니티가 작습니다. 인구수를 보면 2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우수한 학군 그리고 가족 친화적인 환경으로 많은 그 가족 단위의 수요층이 선호를 하고 있고, 주택의 중간 가격은 3베드, 2베스 기준 약 188만 8천 불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 분석 한번 들어가 볼까요? 2000년 인구 변화로 보면 2.8%가 하락됐는데 거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겠죠. 2022년 기준 예상 중간 가계소득이 20만 불입니다. 2000년도에는 10만 9천 불, 거의 2배 증가했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참고로 캘리포니아주의 중간 가계소득이 9만 1천 불에 비하면 매우 월등하게 높은 수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중간 거주자 연령이 46.1년, 역시 중장년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소득층이고요. 1인당 추정소득은 10만 불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중간 총 임대료는 3,501불입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생활비 지수는 147.5입니다. 역시 미국 평균 100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이 지역에 나타나는 빈곤 거주자 비율도 3.3%로 매우 낮습니다. 인구 구성비는 백인이 51.7%, 아시안이 30.8%, 히스패닉이 9.9%, 다인종은 5.6%입니다. 범죄 지수는 123.5로 매우 양호한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위를 차지한 샌마리노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역사적 건축물과 아름다운 거리로 유명한데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류층의 가족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베드 2베스의 주택 중간 가격은 약 300만 불로 매우 높죠. 고가의 주택들이 있는 지역이지만 그만큼 또 학군도 매우 우수합니다. 이 지역의 학군은 캘리포니아에서도 최상위 학군으로 평가받고 있고 대학 진학률이 매우 높으며 우수한 AP 과목을 제공하는 학교들로 유명합니다. 범죄율이 매우 낮아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며 평균 가구 소득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역 분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지역은 오늘 소개해드린 5개 지역 중에서 가장 낮은 인구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3,423명이고요. 다만 2000년 이후에 인구 변화율을 보면 7% 정도 하락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예상 중간 가계소득은 17만 2천 불이 조금 넘습니다. 참고로 2000년에도 11만 7,200불이 조금 넘었습니다. 중간 거주자 연령은 역시나 16.5년으로 고소득층이고 중장년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인당 예상 추정소득은 9만 1,000불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중간 총 임대료는 3,501불입니다. 생활비 지수는요 152.4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거주자 비율도 앞서 소개해드린 1, 2위 지역보다는 좀 높습니다. 9%고요. 인구 구성비를 보면 앞선 두 지역과는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시안이 69%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백인의 비율도 20%고요. 히스패닉 6.4%, 믹스도 3.7% 정도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범죄 지수는 91.1로 역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위는요, 사우스 패서디나입니다. 예술과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도시라고 표현해도 상당히 부족한, 실제로 가보시면 정말 고저스하고 이 마음이 안정이 되는 그러한 이 고풍적인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건축물이 많아서 특히나 이제 히스토릭 존이 많이 있는데, 또한 이 지역은 주민들이 활발하게 참여하는 커뮤니티가 유명한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3베드 2베스 주택의 중간 가격은 약 190만 불로 알려져 있고, 교육과 함께 문화적인 요소를 중요시하는 가족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사우스 패서디나 유니파이드 스쿨 디스트릭은 학업 성취도가 높고 학생 참여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범죄율도 낮고 자녀 교육과 가족의 안전을 모두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주하는 전통적인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지역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26,15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 인구 변화가 약 6.4% 증가한 케이스고요. 예상 중간 가계소득은 12만 6,510불로 2000년에는 55,728불이었습니다.
2배 이상 상승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중간 거주자 연령도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41.5년이고요. 1인당 추정소득은 74,139불입니다. 그리고 중간 총 임대료는 앞서 소개해드린 세 지역보다는 좀 저렴합니다. 2,135불입니다. 그리고 생활비 지수는 148.4로 앞서 소개해드린 지역들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빈곤 거주자 비율도 4.8%로 지극히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 구성비는 백인의 비율이 38.1%고요. 아시안이 33.3%, 히스패닉이 18.3%, 다인종이 6.0%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범죄 지수는 147.3으로 앞서 소개해드린 지역들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여전히 미국 평균에 비하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5위를 차지한 아카디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카디아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풍부한 상업적 인프라와 우수한 학군 덕분에 많은 가족들이 또 선호한 지역이기도 한데요. 3베드 2베스 주택의 중간 가격은 약 146만 7천 불 입니다. 이 지역은 비교적 합리적인 주택가격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학구는 높은 대학 진학률과 우수한 SAT 성적을 자랑하는 학교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중시하는 부모들에게 매우 인기가 많고요. 범죄율 역시 낮아서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지역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구는 58,232명이고요. 이 인구수도 2000년에 비하면 약 3.4%가 증가한 케이스입니다. 계속 성장하고 있는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상 중간 가계소득은 10만 7천 불입니다. 2000년이 5만 6천 불이었으니까 역시 2배 가깝게 증가한 케이스고요. 중간 거주자 연령도 45년입니다. 1인당 추정소득은 55,666불이고요. 중간 총 임대료는 앞서 소개해드린 지역을 포함해서는 가장 저렴합니다. 1997불입니다. 생활비 지수는 전체 소개해드린 지역과 비교했을 때 14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빈곤 거주자 비율은 8.9%로 매우 양호한 수준입니다. 인구 구성비는요, 아시안이 많습니다. 57.4%고요. 백인이 20%, 히스패닉이 16.4%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범죄 지수는요, 231.7로 미국 평균에 가깝습니다. 미국 평균이 246.1이죠. 범죄율은 보통이다. 미국 평균에 수렴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팔로스 버디스 페닌슐라와 라카냐다 프린트리지, 산 마리노, 그리고 사우스 패서디나, 아카디아는 모두 학군이 우수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자녀 교육을 중요시하는 가족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중간 주택 가격과 생활 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정보가 주택 구매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군에 따른 LA 지역의 부동산 정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스카이 부동산 투자 그리고 스카이 UTV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